대구 한우 맛집 경성한우가 10월 한 달간 점심 특선 언양불고기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가격 할인, 무한 서비스, 신선한 명품 한우와 가격에 놀라 다시 찾는 대구 한우 맛집 경성한우로 오세요. 대구를 빛내는 명소 한우의 진미 경성한우입니다. 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여러분 휴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역전의 용사들 끊이지 않고 다시 뭉치고 모였습니다. 혹시 10월 16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서울시 교육감 선거일입니다. 강화군수 선거일입니다. 그리고 부산금정구청장 선거일이고요. 전남으로 가면 영광군수 그리고 곡성군수 투표일입니다. 재보궐선거 있는 날인데요. 오늘 특별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얘기 나눠보고 2부에 가서는 지금 명태균 사태 일파만파 끝이 없습니다. 언론사가 공짜 여론조사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대통령실이 또 입장이 나왔는데 단순하게 한두 번 본 것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보도가 됐는데요. 이런 내용 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돌아갈 것인지 국감에서 혹시 더 큰 스모킹건이 터질 것인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진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요즘 본인의 유튜브 채널 잘 되고 있죠? 뭐 그냥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이럴 때는 잘 되고 있습니다라고 해야 구독, 좋아요 제가 자랑이라도 해드릴 텐데 오늘은 어떻게 방송 잘하면 다시 구독, 좋아요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진걸 민생연구소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저께 예. 백은종, 정대택 선생님과 함께 윤석열, 김건희 검찰은 무혐의점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항고장을 제출하고 온 안진걸이고요. 안진걸 TV는 현재 16만 1,000명의 구독자인데 예. 윤석열, 김건희 비판 많이 했다고 수익 창출이 정지돼 버렸습니다. 아, 정지돼 버렸어요. 예, 우리 담당 PD 급여를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사재를 들어서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스픽스는 200만 원으로 안진걸 TV는 50만 원으로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예, 자 조금 이따 그건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휴일날 저녁에 여러분들께 가벼운 주제로 시작하면서 뜨겁게 마치려고 하는데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자, 더 귀한 분이 한 분 오셨습니다.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의 권혜진 상임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권혜진입니다. 자, 권혜진 대표 이번에 후보 단일화한다고 애먹었습니다. 이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분들이 모이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짧은 시간이었고요. 8분의 후보가 모여서 단일화를 이루었고요. 그 밖에 계신 방현석, 조기숙 후보도 이 단일화 구도엔 참여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지지를 선언하시고 이 과정까지 오기에 우리 단일화 추진위원회가 많은 분들께서 노력하시고 많은 시민들이 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너무 자, 감사합니다. 서울민주진보교육감 단일 후보는 정근식 후보, 네.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시고 네. 이런데요. 자, 그분이 여론조사 상으로도 상당히 잘 나오고 특히 여기에서 이탈해서 누군가가 또 끝까지 독재 행보하겠다면 애를 먹을 뻔했는데 자, 솔직히 말해서 욕도 많이 먹었죠. 저는 별명이 악마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모든 후보들에게는 사실 이제 악마처럼 이제 그렇긴 예. 했는데요. 사실 이런 거는 시민들의 어떤 명령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유하게 나갈 수는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정말 많은 시민들의 어떤 지지와 응원 속에서 후보님들도 대승적 판단을 내리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 너무 많이 미워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큰일을 하셨습니다. 짧은 기간에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내고 보수 진보 단일 후보 간에 이제 경쟁을 제대로 하게 됐으니까 그 공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또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일이 있으면 이런 또 모델이 정말로
후보를 단일화해서 더 큰 성과를 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오늘은 단일화는 이미 끝이 났고 이제 선거 판세나 판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좀 논의를 해봐야 하는데 박진희 교수 그래도 보궐선거지만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관심도는 좀 더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하고 달라서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진보 진영이 불리하다 이런 공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연령대가 몇 세까지 올라가면 60한 2, 3세까지 올라갔습니다. 60한 22세, 3세까지 민주당 계열 정당이 유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다만 이제 아래쪽 지지선이 과거에는 18세부터 뭐 45세까지 이랬습니다만은 지금은 20대 청년 남성에서 민주진보 진영이 좀 지지율이 많이 빠져나갔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30대, 40대, 50대, 60대 초반까지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궐선거도 민주진보 진영이라고 해서 불리한 일은 앞으로는 절대 없다. 특히 수도권 선거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궐선거가 이제 투표율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그래서 조직 동원 투표는 아무래도 보수 쪽이 유리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공식까지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어떻게 권 대표 보십니까? 그게 그렇게 크게 바뀌었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같습니다. 강남에 계신 분들은 사실 굉장히 전략적 투표를 많이 하시고 계시고요. 70대 이상의 어르신들도 상당히 이제 투표율이 높다라는 이런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굉장히 안심할 수 없다. 여론조사 상에서는 조금 이제 오차 범위 안에서 조금 앞서고 있다라는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사실 투표율을 얼마나 우리가 높이기보다는 정말 젊으신 분들이나 혹은 어떤 민주진보의 가치를 또 동의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투표장에 모이실지 사실 이게 관건이죠. 네. 예, 저도 뭐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탄핵이 더디고 또 국민들이 윤석열을 퇴진이나 하야를 요구해도 그걸 거부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주권자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투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보궐선거 투표율은 분명히 낮을 겁니다만 그래도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 현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절박하게 돌파할 거야 아니면 정말 현 정권에 미쳐버릴 것 같은 이 잠을 못 잘 정도로 아직도 답답한 7, 80% 국민들이 더 절박하게 돌파할까요? 그리고 조직력도 옛날엔 보수 여당이 셌지만 요즘엔 민주당, 그다음에 제1야당, 그리고 또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의 조직력, 특히 진보당 같은 경우도 조직력이 굉장히 셉니다. 진보당은 또 전략적으로 항상 그 제1야당에 비판적 지지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 유튜브 연합군, 그렇죠. 그저께 우리 정근식 교수님에 대해서도 후보님에 대해서 500만 유튜브 연합에서 KBS를 유튜브 방송에 최소한 압도했던 것처럼 유튜브 모든 거의 진보 개혁적 유튜브들이 지금 이번 선거는 정말 중대한 의미가 있다. 윤석열에 대한 지난 총선의 1차 심판, 이번 2차 심판이다. 그리고 그 동력을 가지고 이제 지금 막 터져나오는 명태균 게이트, 김단남 게이트로 탄핵이나 퇴진이 가야 된다기 때문에 저는 우리 범야권 진보성의 투표율은 상당히 지난 그런 보궐선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 민주진보 500만 유튜버 연합 방송을 혹시 아이디어 누가 냈는지 아십니까? 안니걸 선생님? 우리 스페이스 정대환 대표님이 내시죠. 아니요. 저는 제가 냈다고 한 적이 없고요. 바로 이 앞에 앉아 계신 권혜진 대표가 아이디어를 그렇군요. 내서 예. 여러 군데 연락을 해서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이렇게 정리를 진실은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예, 진실은 밝혀져서 권혜진 예. 대표가 정말 이런 박수 방식을 한번. 했는데 정말로 우리 그러니까 바로 잡을 게 있습니다. 600만이 넘었습니다. 600만 남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뭐 이 정치적인 찬양이 아닌 객관적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번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는 유튜버 선거입니다. 네, 맞습니다. 진보 유튜버와 극우 유튜버의 대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왜냐면요. 전국 단위 선거보다 투표율이 낮습니다. 투표율이 낮은 보궐선거는 로열티가 강한 지지층들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충성도가 높은 층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느냐라는 적극적 투표층의 싸움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양진영의 유튜버를 보는 사람들은 강한 이념적 충성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끄집어내는 층이 이기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진보 유튜버 대 극우 유튜버들의 대결의 장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사실은 KBS까지 이제 저쪽에 합류를 해버렸기 때문에 네. 이건 정말 우리 진보 유튜브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더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토론회 KBS 토론회 보니까 생각보다 동접자가 너무 별 의미 적더라고요. 없어요. 네. 의미 없는 수준으로 동접을 정말 이렇게 보여줬고 KBS, SBS, MBC 같이 공동 송출했는데 유튜브 쪽이 정말로 10배 정도는 많은 것 같더라. 야 이게 세상이 정말 바뀌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안진걸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면 예. 지금 여론조사상의 흐름으로 정은식 후보가 좀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오차 범위 안에서. 자 실제 투표하면 그 결과는 더 벌어진다, 더 좁아진다, 아니면은 뒤집어진다. 자 예. 전제 달면 안 됩니다. 예, 저는 본인 뭐 생각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저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더 벌어진다고 봅니다. 아니 그 왜냐하면 전제를 달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 더 벌어진다. 제 마음은 또 많은 유권자들이나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의 마음은 안절부절이 있죠. 예. 왜냐하면 이 중대한 2차 심판 투표에서 혹시라도 왜냐하면 정당 선거가 아니잖아요. 교육감 선거는 또 기호도 없어요. 그럼 정근식 후보님이 지명도가 아주 높은 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슬아슬한 느낌이 있죠. 근데 최근에 어쨌든 500만, 600만 유튜브 연합 방송 이후에 또 이경 배우님, 이원종 배우님과 주말에 그 지난 토요일 날 세계 불꽃 축제를 완전히 2시간 동안 훑으셨거든요. 그게 또 여러 유튜브에서도 나갔고요. 쇼츠도 그러고. 그러면서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다음에 제가 동네 확인해 보니까 각 동네에서 선거운동이 좀 부진했는데 이번 주부터 활발하게 풀뿌리 NGO들이 붙었어요. 풀뿌리 그래서, NGO. 예, 그러니까 동네 NGO도 있잖아요. 예, 예. 제가 사는 뭐 강동구, 송파구 거기도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 경합했던 후보들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러니까 이제 단일화에 참여했던 후보 8분,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았던 김재웅 후보님, 김재웅 전 의원님, 방현석 작가님, 조기숙 교수님까지 그분들도 다 지지 선언하고 나서고 직접 방현석 작가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유세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홍범도 자봉당 같은 거 만들어서 앞으로도 뛰겠대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시너지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상당히 더 지지율 격차를 벌려서 될 거다. 그래서 조전영 후보가요.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 중에 옛날에 지금은 정당성은 국민의힘 후보는 아니지만 이 보수 후보 중에도 극우 극단 후보고 막말 정말 함부로 하는 사람이고요. 법원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정교조 선생님들 명단 불법으로 강제로 공개하는 그런 이상한 짓만 골라서 한 사람이 그게 이제 사람한테 알려지는 거예요. 옛날 학폭전력도 지금 학폭전력도 알려지고 있고 학폭을 저지른 사람이 교육감 후보는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제 비판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우리 안진걸 소장이 이제 지지하는 후보의 또 자랑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야 진보 좌파 뭐 표현을 저희들 보고 좌파라고 하니까 저는 원래 보수적 성향이 더 강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예. 좌파라고 이렇게 하니 참 듣기가 불편하긴 하던데 어쨌든 후보의 장점을 좀 더 이제 내세우는 방식이면 좋겠다. 맞습니다. 이 생각은 들고요. 서울 시민이시죠? 투표권 있으시죠? 아 그럼요 이번에 혹시 저희 투표권 박탈돼 있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죠? 예, 박근혜 정권 때 투표권 이제 박탈됐는데 투쟁하다가 예. 회복이 돼서요. 이번에 저희 식구들 다 투표할 겁니다. 자 좋습니다. 정근식 후보님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제가 그 장점을 이야기하면 정말 교육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교육자이자 또 강사이고 연구자이죠. 특히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윤석열 정권의 친일 매국, 그다음에 뉴라이트 그런 역사관이나 세계관을 주입하는 거잖아요. 학생들이나 국민들에게. 그리고 그 교육 현장에서 그걸 막아내야 되거든요. 시민들대로 그걸 정하고 있지만 그 친일 뉴라이트 문제의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우리 국민들이 교육에 바라는 게 뭡니까? 사교육비를 완화하고 지나친 경쟁을 안 하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질식되지 않는 교육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이 극우 극단주의 교육제도는 보수 교육감들은 항상 더 경쟁을 하고 더 많은 시험을 보고 더 많은 사교육비를 요구합니다. 근데 정익 교수님은 그런 정반대로 공교육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교육 정책을 약속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들이 우리 서울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어필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분위기가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다. 격차는 벌어진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좁아진다고 보십니까? 지금 정근식 후보 캠프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지금 오늘 투표하면 알 수 없다. 아,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오늘 이 순간 10월 9일이죠. 지금까지 사실은 그 인지도 후보의 인지도를 봤을 때 조 후보라는 분이 훨씬 더 높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사실 오늘 기점으로 해서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선 상당히 조금씩 어쨌든 인지도와 함께 정근식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점점 관심을 갖는 그런 과정들로 쭉 나갈 것이다.
금요일 토요일 날 사전 선거가 있거든요. 네. 그 이틀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하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사전 투표에서 우리가 한 5% 10% 정도를 좀 앞서가고 마지막 16일 본 투표에서 그걸 격차를 좀 넓힐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관건이고요. 사실 상대 후보들도 뭐 놀고 있지는 않겠죠. 네.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교육감 선거가 실제로 기호가 없는 선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참여 안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하더라도 표시는 낼 수 없고 지지 활동을 할 수는 없죠. 없는데 뭐 이게 실제로 그런데 정당 선거의 성격을 가지지 않습니까? 성격을 가지고 있죠. 옷도 파란색 입으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는 정당 정치 선거가 되는 게 맞는데 뭐 현실적으로 현재 선거 제도가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결국은 이런 투표율이 아까 말씀드린 것 비슷한데 투표율이 낮은 보궐선거에서는 자기 진영 동원하기 게임입니다. 조전혁 후보가 극우적이라고 얘기하는 그 전략적인 거예요. 이런 투표율이 낮은 보궐선거에서는 중도가 없습니다. 자기 진영을 누가 많이 끄집어내느냐 투표장에 거기에서 승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지금 민주진보진영 후보도 색깔을 분명히 하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뭐 제2심판 또는 탄핵의 단초를 틀겠다라는 이런 강한 메시지를 내야지만이 이 적극적 지지층이 투표하러 오는 이유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서울을 분석하자면은 지난 20년의 선거의 통계치를 보면은 민주진보 계열이 한 5% 정도 더 나옵니다. 더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재밌는 게 뭔가 하면요. 강 지지층은 민주진보 진영이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보다. 근데 약 지지층은 국민의힘 쪽이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래서 뭔가 하면은 여론의 심판 구도가 만들어질 때 지난 대선처럼 부동산 심판이라든가 어떤 뭐 시장주의적인 질서를 위반해서 심판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약 지지층들이 저쪽으로 가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투표율이 낮은 상황에서 진영 대결로 강 지지층을 불러내는 선거를 하자면 실제로 민주진보 진영이 7에서 10% 정도 이겨야지 이게 정상인 선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거의 뭐 9에서 10% 정도까지 제대로 한다면 선거를 그럼 뭐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전략적 단초는 강하고 세게 밀어붙여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까? 자, 그러면서 정근직 후보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잘 하고 계시고요. 네. 지금도 많이 피곤하시지만 지금 유세 현장에서 상당히 많은 지금 그 에너지를 지금 발산하고 계십니다. 네. 근데 제가 이 말씀 좀 꼭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진영의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무상 고교가 사실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제 딸도 사실은 그 과정 속에서 많은 혜택을 좀 가져왔는데 무상고교가 내년 예산에서 9,400억에서 50억으로 줄었어요. 정부 예산이.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보면 이번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 얼마나 이 싸움을 잘 해주시느냐에 따라서 무상고교가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 이 싸움인데 결국은 서울에서 교육감 선거가 진다라고 했을 땐 결국은 우리가 학부모들의 어떤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정말 무상고교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선거가 이 선거라고 볼 수밖에 네. 없는 거고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안진걸 소장도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2010년에 친환경 무상급식 이 엄청난 물결을 함께 또 만들어왔던 과정들이 있었는데 오세훈 시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무상급식을 반대하면서 서울시장직을 놓으신 분입니다. 근데 이번 선거에서 만약에 지게 되면 결국은 시의회와 오세훈 시장과 결국은 보수 교육감이 결국은 이 친환경 무상급식조차도 무너뜨리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왔던 정말 그 교육의 복지 이런 것들마저도 무너뜨리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보지 않으려면 반드시 투표장에 와서 정근식을 찍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산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박지원 교수 민주당 몸담고 계시니까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김경지 후보가 민주당 조국혁신당 단일 후보가 됐습니다. 자, 선거가 실제로 야당이 이길 가능성이 있다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여전히 쉽지 않다. 네, 밭 자체가 부산이 대한민국 특광역시 중에서 고령화율이 제일 높은 도시예요. 그 중에도 이제 금정구가 아파트보다 전통적 주거주택 촌락이 많은 곳이고요. 연령대가 높은 곳입니다. 연령대가 높은 곳이고 거기에서 민주당이 그 소선거구제에서 이긴 거는 지난 2018년 민주당이 거의 싹쓸이 할 때 구청장 선거에서 정미영 후보가 한 번 당선된 적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밭 자체가 만만치 않은 곳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명희 후보는 부산 북구청장이지 않습니까? 금정구청장. 정미영 후보. 정미영 후보가 이제 당선된 적이 있다. 네네. 자, 이렇게 보면
그러면 안진걸 소장도 비슷하게 봅니까? 부산은 선거 어렵다. 예, 제가 그 부산 분들 계속 소통해 보니까요. 예. 금정구가 특히 수영구 금정구가 특히 어려운 지역이라고 계속 예. 말씀하시다는데 단일화 시너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도 또 부산 시민들도 요즘에 TK보다 윤석열 지지율이 훨씬 낮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민주야도로서의 어떤 전통을 강하게 갖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난 총선 때 윤석열에 대한 심판이 덜 돼버렸잖아요. 부산 경남에서. 그래서 200석이 안 돼버려가지고 지금 계속 반드시 처리해야 될 차상병 특검을 긴급 특검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저는 부산 시민들이 그때 심판했어야 했는데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총선이 윤석열 더 나빠졌잖아요. 더 국민을 짓밟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아리까리 해갖고 심판에 동참하지 않은 분들이 이번에는 동참해주지 않은 여론이 밑바닥에 형성될 거라고 봅니다. 네. 분명히. 왜냐하면 그때 이후로 윤석열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그래 저번에 우리가 윤석열을 심판하는 대열에 전국적 대열에 동참하자는 게 맞았어 그럴 텐데 그때 윤석열 심판에 동참하는 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 갖고 있습니까? 김건희 게이트 더 터져나오고 윤석열은 더 국민들 무시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이제 권혜진 전에 고교 무상교육 세계 OECD 국가 다 하는 고교 무상교육도 지금 내년부터는 학생 학부모 돈을 160만, 170만 원 내게 생겼습니다. 물가가 올라가지고요. 이런 걸 알려지면 글쎄 거기도 큰 차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권 대표께 좀 여쭤보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국 혁신당 대표가 손잡고 자 선거 유세차에 올라가서 의샤 하면 뒤집어질 수 있다 없다 촉으로 하면 전망해 보시면요. 저는 양쪽에 계신 분의 중간인데요. 예.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여기 두 군데가 합쳐서 이렇게 하네라고 하면서 사실 보수 쪽이 더 뭉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인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쉽지 않은 선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만약에 이 쉽지 않은 선거에서 이겨버린다? 저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거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 분노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사실 서울 선거도 중요하지만 부산이랑 선거에서 만약에 이긴다. 이것은 엄청난 그 민심의 확인. 이 과정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너무나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강화 같은 데는 좀 전망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강한 민주당이 되게 어렵습니다. 민주당이 구조적으로 되기가 어렵다. 네. 그러면 이제 야당의 완성은 좀 잘 안 되는 상황이다. 아니, 부산에서 이기면 완성이에요. 부산에 이기는 것은 서울 정치적인 교육감하고 부산 그 구청장 예. 이기면 완성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완성이다. 1차적으로 민주당이나 이제 우리 범야권의 전략을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정권 심판 선거로 끌고 가고 그리고 여론의 추이를 봐가면서 부산 선거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포지셔닝을 맞춰 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봐요. 네. 자, 호남 선거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안진걸 소장,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이깁니까? 조국 혁신당이 이깁니까? 지금 영광군수 그리고 전체적인 곡성군수. 판세는 곡성군수는 민주당이 많이 앞선다고 예. 여론조사도 그렇고 지역 여론도 제가 그렇게 들었고요. 영광군수는 뭐 굉장히 치열한 상황인데 최근에는 민주당 후보 쪽으로 좀 이렇게 기우는 감이 있다. 네. 진보당 후보가 또 선전하면서 민주당에 대한 실망, 이계우 의원에 대한 실망 이런 게 있었는데 그 표가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진보당 후보가 선전하면서 그쪽으로도 많이 분산이 돼가지고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총력 유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포함하여 김석 최고위원까지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도 여기는 꼭 민주당이 돼야 된다는 여론이 또 밑바닥에 돌면서 조금 탄력을 받든 그래서 민주당 후보가 될 전망이 높다 이렇게 저는 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역에 계신 분들로. 과거에 민주당은 호남에 가면 더 구태고 더 기득권이어서 늘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나온 민주당 후보들은 구태 이런 사람들은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개별 후보들의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예. 뭐 구태라는 면을 지지를 받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러면 지금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이제 티격태격하는 모양새가 안 좋아서 그렇지 진보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대안색이 나와가지고 민주당이 독식한 호남 정치, 특히 지방자치에서 비리나 구태가 많이 반복되지 않았느냐 그걸 지적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적극 지지자들이 이제 조국혁신당 진보당을 비판할 수는 있는데 그 자체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그냥 쉽게 되는 것보다는 되더라도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의 선전 속에서 많은 견제나 비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혁신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발언하면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안진걸 조국혁신당 진보당 편이냐라고 공격하는 사람들 없습니까? 제가 그렇게 지적을 하시더라도 제가 이야기는 해야 되는 거죠. 예.
민주당이 더 잘 되기 위해서라도 호남에서는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의 견제를 받는 게 좋은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은 조국혁신당이 윤석열과의 쉐빙선 앞장서 윤석열 탄핵에 앞장서 투쟁에 올인하지 않았더니 민주당과 싸우는 모양새에 올인하는 모양새잖아요. 지금 국성하고 영광에서는 그게 보기 안 좋다는 지적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래도 민주당 견제는 받아야 된다. 자, 뭐 다양성으로 본다면 뭐 정당끼리 경쟁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이고. 아니 근데 저는 뭐 안진걸 소장님에게 전반적으로 찬성을 하면서도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의 견제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동의가 안 됩니다. 예.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은 뭐 달라요? 솔직한 말로 민주당과 같은 구성원들 아니에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그 경선하려고 했던 후보다 데려다가 후보 내세웠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그냥 또 하나의 권력을 지방 권력을 잡기 위한 이 권력 싸움의 문제지 정당의 정체성의 차이가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진보당이 약진하는 것, 그다음에 진보당이 보여주고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 형태라든가 생활 정치의 모습들은 본받아야 할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국혁신당의 후보들, 특히 이제 영광 지역에서 보이는 후보들 간의 이 모습은 저는 뭐 선뜻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자, 권 대표님께 여쭤보면 뭐 영남에는 말뚝만 꽂으면 정말로 지나가던 뭐 버려둔 짝대기라도 꽂으면 당선된다. 그러면서 이제 조롱거리를 많이 이제 삼았는데 뭐 호남도 민주당이 잘한 거 별로 없다라는 게 저 평소의 생각인데 이런 부분에서 호남에서 민주당 독식 구조 그리고 장기화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구속되는 저 사태의 반복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뭐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민주당은 호남 지역에 가서 깡패고 결국은 이제 빨간당은 또 영남 지역에 가면 전혀 어떤 그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자신의 정치를 할 수 없는 어쨌든 간에 좀 꼭두각시 아니냐 이런 비판들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선거에 그 호남 지역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시는 좀 해봐야 되겠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관심들이 사실 서울 지역에서는 굉장히 조금 좀 약한 거 다운시켰으면 좋겠어요. 네. 다운시켰으면 좋겠다. 뭐 크게 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아, 정도는 근데 아닌 것 크게 같아요. 의미가 없다고 하면 서울시 교육감은 의미가 서울시 있고 교육감 선거가 또 굉장히 지방자치 선거도 중요하기 굉장히 때문에 그래도 중요한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전국 단위 선거로 확대 해석하지 말자. 네, 예, 그거는 이런 맞습니다. 취지예요. 호남은 예, 그렇습니다. 그 박진영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과 대선 때도 협력해야 되고 탄핵에서도 함께 협력해야 되고 또 언젠가는 곧 합치하겠죠. 조국혁신당하고는 뿌리가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은 친DJ, 친노, 친문, 친명이 모두 함께 가야 되고 그래야 대선 승리하고 탄핵도 하고 그다음에 그래야 또 시너지가 더 나는 정당입니다. 근데 지금의 민주당 일부 세력 호남에서 보이는 행태를 봤을 때는 당연히 진보당의 견해가 가장 아름답죠. 심지어 진보당이 되기도 해야 돼요. 된 경우도 있어요. 진보당 정당 일부 지역에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진보당의 견제라든지 다른 야권이나 심사의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비슷한 세력이라도 조국혁신당의 견제라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 안 그러면 민주당이 지역에서 호남에서 더 썩을 우려가 있어요. 다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호남도 많이 발전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호남 책 잘 아니까 일부의 구태나 고질적인 병폐는 어찌됐든 비슷한 세력한테라도 견제를 받아야지 덜 부패하고 그다음에 덜 병폐로부터 그래도 조금이라도 탈출하지 않느냐 이런 기대를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박정인 교수와 안진걸 소장이 저렇게 논쟁적으로 토론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예. 아니 예를 들면 곡성의 예. 조국혁신당 후보 상당히 괜찮아요. 예. 그분은 이제 전국 농민의 총연맹에서 농사도 짓고 농민운동도 아주 열심히 했던 분이죠. 박웅두 후보죠. 예. 예. 아니 그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조국혁신당이 독자 후보 내고 이렇게 하시려면 민주당은 뭐가 다른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오히려 민주당하고 비교했을 때 노동자 농민의 정당에 좀 더 가깝다. 아니면 좀 더 진보적인 색채를 한다라든가 뭐 윤석열 정부와 좀 더 진짜 뭐 대놓고 싸운다라든가 다름을 보여달라고 하고 표를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저는 민주당이 혁신의 대상이기도 하고 기득권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예. 근데 그래서 저도 이건 너무 아쉬운 대목이 있어요. 사실은 뭐 조국혁신당 내부에서 다음 지방선거도 때문에 후보를 내야 된다는 여론이 많아서 냈겠죠. 그게 기분 나빠. 하지만 조국혁신당이 기분 약속 나빠하는 건 이게 전형적인 네. 기득권 사고예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 일반적인 유권자로서 기분 나쁘다는 분들이 있어요. 왜 기분 나쁘냐고. 그게 그냥 감정적 문제가 아니라 아니 윤석열 탄핵과 퇴진에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 정치검찰 타도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 당력의 대부분이 영광하고 곡성에 가 있다.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이 약속했던 쉐빙선의 투쟁, 탄핵의 선봉 그 약속과는 다른 건 분명해요. 저는
민주당이 지역에서 조국혁신당으로부터 견제받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아쉬운 건 사실이에요. 아니 그게 또 당력을 다 집중해가지고 아니 윤석열 정부 탄핵시키고 난 이후에 호남에 와서 민주당하고 경쟁하세요. 정당하게 경쟁하시면 좋죠.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지 못하는 책임이 조국혁신당에 있다는 것처럼 들려서 그런 의미는 마태우로서 170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 제일 야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느냐라는 비판도 있으니까. 그 말씀도 그럼 예를 들어서 다음 지방선거 때까지 윤석열 정권에 대한 결론을 못 냈다. 선거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도 조국혁신당은 쇄빙선이기 때문에 12석이 쇄빙선으로 어떻게 정권을 끌어내립니까? 그러면은 쇄빙선이 민주당을 비판해야죠. 예. 우리가 앞장서 가는데 왜 뒤따라오지 않느냐. 본대는 선봉대가 목숨 걸고 싸우는데 이렇게 해서 끌고 나가야죠. 그게 창당 정신이잖아요. 자, 그렇게 이제 제 말도 그겁니다. 쇄빙선으로서의 선도투쟁, 그 다음에 지금도 정치검찰의 만행이 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 가족 얘기도 그렇고 여전히, 그 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 얘기도 그렇고, 심지어 이재명 대표 얼마나 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앞장 투쟁했을 때 조국혁신당의 가치가 더 빛났을 텐데, 호남, 그리고 민주당의 한 뿌리는 호남에서 너무 올인한 모양새가 사람들로 하여금 조국혁신당에 대한 많은 실망과 비판을 야기하더라. SNS 가보면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은 부분을 저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그 내용은 제대로 시간을 가지고 한번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리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는,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민당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심층 토론이 한번 필요합니다. 그렇게 꼭 시간을 내기로 하고요. 정말로 더 큰 토론을 위해서 여러분 잠깐 중간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대구 한우 맛집 경성한우가 10월 한 달간 점심 특선 언양불고기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가격 할인, 무한 서비스, 신선한 명품 한우와 가격에 놀라 다시 찾는 대구 한우 맛집 경성한우로 오세요. 대구를 빛내는 명소 한우의 진미 경성한우입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무슨 경종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시민에게 홍보해주세요. 지금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만에 감동 행복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가입 혜택을 비교하느라 시간 낭비하고 계시는 분들마다 3년마다 가입해도 현금 사은품을 주는 인터넷 비교원을 소개합니다. 꼭 필요한 인터넷과 휴대폰 그리고 가전제품 렌탈을 비교원을 통해 인터넷 가입 시 최대 48만 원, 알뜰폰 또는 휴대폰 구입 없이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총 108만 원의 현금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삼성 55인치 TV로 선택이 가능하시고 인터넷 신규 가입 후 소개한 친구가 가입할 경우 신세계 상품권 4만 원권을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가입 시 스픽스 유튜브 보고 왔다고 말씀 주실 경우에는 고함량의 비타민 B가 들어있는 여기 웰쉐이브 비타민 B 제품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 바로 1670-2571로 연락 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11일, 12일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사전선거운동 있고 저와 박진영 교수 그리고 안진걸 소장 사전투표 나가기로 했습니다.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서울에 친지, 친척 그리고 자녀분들 있으면 전화 꼭 하셔서 야 투표장 가! 라고 독려해 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호남의 선거가 2개 있고요. 곡성 영광입니다. 부산 금정구에도 선거 있습니다. 강화 군수도 선거가 있는데요. 꼭 여러분들 투표권, 유권자로서 국민의 권리 꼭 행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재밌는 주제 가겠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네.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면 짧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 여사 총선 개입, 그리고 공짜 여론조사 구속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명태균 게이트라고 안 하고 김건희 게이트라고 부르고 싶어요. 예. 명태균의 그 권력은 다 김건희와의 커넥션과 배후에서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큰 소리 치고 있고, 윤석열 김건희랑 많은 협잡과 뭔가 음습한 짓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김건희가 나를 절대 못 거린다라는 태도 아닙니까? 저는 지금 일반 검찰은 명태균 절대 구속 못 시킨다고 봅니다. 예. 네. 못 명태균 시킨다. 끌려다닐 겁니다. 이번에 압수수색도 선거법 공소시 앞두고 겨우 형식적으로 진행했잖아요.
근데 본인이 오히려 페이스북이라도 이렇게 큰 소리 치면 물론 속으로는 안절부절할 수도 있겠죠. 정신적 공황 상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모든 게 막 까발려지고 그러니까. 하지만 믿는 구석이 확실히 있으니까 페이스북에 이상한 글도 당당하게 올리고 막 정치인들 실명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윤석열, 김건희한테 장악돼서 눈치를 보고 절대 구속 못 시킨다. 그래서 명태균 게이트야말로 김건희 게이트고 김건희 종합특검 내용에 반드시 명태균 게이트 내용이 김건희 게이트로서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러면 특검이 조사하면 이건 김건희, 명태균, 윤석열 셋 다 구속시킬 정도로 엄청난 불법과 비리가 농후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자, 어제 저녁에요, 박정희 교수 대통령실에서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대통령은 명치를 만나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요.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인 2021년 7월 초 자택을 찾아온 국민의힘 고위당직자가 명치를 데려와 천보게 됐다. 자, 이런 내용으로 쭉 가면서요. 결론이 뭐냐.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여러 사람 만났는데 그중에 한 명이었고 대선 기간 중간에 명치가 좀 이상하다. 거리를 두도록 조언을 해서 자, 명치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합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기억합니다. 이거는 안다 모른다라는 이 선거법을 벗어나려고 하는 꼼수인가요? 자, 그래서 대통령언이라는 이제 주제를 또 봐야 합니다. 대통령은 이 사람을 만났는데 자, 여러 정치인들 중에 한 사람이 데리고 와서 봤다. 그리고 기억하는 내용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한 사실이 없다. 대통령은 명시와 문자를 그럼 주고받거나 김건희는? 그러니까요. 진짜 대통령 김건희를 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여기 날짜가 또 오묘합니다. 7월 초에 만났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머니투데이 여론조사는 저희가 받은 이 자료에 의하면은 4월 중순부터 시작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머니투데이 여론조사가 끝난 게 7월 초예요. 예. 이것도 또 오묘하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고 대변인실에서 일단 의견을 내놨는데 자, 이걸로 보면 이제 대통령실이 해명을 야, 대통령을 이렇게 모욕적으로 몰고 가고 있고 김건희 여사하고 뭔가 개인적인 그 텔레그램을 했던 사람에 대해서 아주 정중하게 대통령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이 이유가 무엇일까? 원래 윤석열은 이 정도면은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해야 돼요. 그분들. 아니 대장동 2012년도에 있었던 대장동 불법 부실 대출 브로커 봐줬다. 그거 의혹 보도 가지고 뉴스타파, 뉴스버스, MBC 전부 막 고소하고 압수해가고 감옥 가신 분도 있고 이런데 명태균이 이렇게 난리 피우고 탄핵까지 된다겠는데 입장치고는 너무 점잖은데요. 무슨 그 뭐랄까요? 약점 잡힌 사람이 굉장히 마지못해서 왜냐하면 여론이 갈수록 비난이 커지니까 마지못해서 처음에는 모른 척했다가 처음에는 뭐 한 번 정도 만났다 했다가 처음에는 또 한두 번 정도 만났다 했다가 이제는 만났다 이런 내용으로 만났다. 너무 윤석열답지 않은데요? 뭔가 그러니까요. 정말 약점 딱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약점이 잡혀 있다. 그리고 혹시 사법 처리 여부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자, 한 달만 하면 탄핵도 되고 하야도 된다는 이야기까지 이제 명태균 대표가 했습니다. 권 대표님, 똑같은 대표님 한번 질문 드릴게요. 자, 사법 처리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본인은 이제 용산을 향해서 계속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만약에 여기서 사법 처리를 하거나 예를 들면 좀 불리한 상황들로 간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 상황이 더 그 탄핵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폭로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엄청난 폭로가 이어질 것이고 네. 그 상황에서 나를 배신해라고 하는 네. 건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협박 때문에 검찰도 못 건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 메시지는 대통령실에서 계속해서 어쨌든 지금 현재 감싸고 도는 부분들까지는 못 가지만 굉장히 약한 고리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뭔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법 처리를 한다는 것은 아마 자신의 발등에 도끼를 찍는 꼴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지금 검찰이 수사하겠느냐.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뛰는 천공 위에 나는 명태균입니까? 요즘 김건희는 정권 실세, 명태균은 비선 실세라는 말이 돌아다닙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는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자택을 수시로 방문하며 정치적 조언을 했다는 등 취임 전 인수위 때는 김건희 여사가 전화로 인수위 참여를 제안했지만 본인이 거절했다는 등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천공을 능가하는 비선실세 아닙니까? 자,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제 명태균 천공을 능가하는 비선실세다.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제2의 최순실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될수 있다. 이제 이런 건데. 대한민국의 명시가 굉장히 희성해요. 네. 갑자기 우리 명계남 선배님은 뭐 하시는지 요즘 연기 활동 잘 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명륜 진사갈비도 떠오르고 명탐정 코난도 또 나왔습니다. 명작 검색해 보시니까 네. 우리 명민준 아나운서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매블쇼 아나운서 중에 한 분. 아, 명민준 네, 아나운서. 네. 그렇게 재밌는 따지면 거. 명성황후도 있네요. 명상하고가 명실하는 또 이상한 논리를 펴시네요. 아니었나요? 박찬대 대표님 발언은 왜 나왔냐면 명태균 본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그렇죠. 하얗다. 내가 천공보다 더 세다. 예. 그 천공 자리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들어선 거라고 본인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게 약간의 과장이 있겠지만 채널A에서 뭐 한 달 안에 탈핵되고 퇴진되는 데라고 이야기한 인터뷰라든지 그것도 검찰 수사에서 내가 말할 거야. 예, 감당할 수 있겠나? 뭐 거의 자신 있잖아요. 니들 나랑 한판 붙을 있겠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도 천공 몰아냈다는 이야기도 그게 일부 과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관계가 없이 그런 이야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제가 법률적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첫 번째 이분의 이제 위험 요소는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이건 뭐 다 아시겠지만 2022년 6월 보궐선거 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두 번째 혐의는 뭔가 이보다 셉니다. 여론조사를 무료로 해주고 김영성 씨 공천을 대가로 받았다라는 것이 만약에 성립된다면 이거는 뇌물죄입니다. 뇌물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이야기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총리로 추천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적으로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부분들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재형 감사원장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추천을 하고 그 추천받은 사람이 공적인 검증과 이 절차 속에서 포함돼 가지고 실제로 임명되었다. 그러면은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은 사인에 의한 인사 개입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국정농단으로 비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최재형을 내가 총리로 추천했다라는 그 목소리에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태블릿 PC를 기억하는데 태블릿 PC가 중요한 게 아니고 태블릿 PC를 가지고 연설문에 개입했다는 거거든요. 인사에 개입했다는 것은 연설문보다도 더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자. 민간이니까 처벌 못하는 게 아니라 인사개입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 권력을 비선 세력이 분점해서 또는 공유해가지고 김건희나 명태균이 인사에 개입하게 되면 그 자체가 직권남용이 되거나 공정한 인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공무집행 방해나 업무방해 행위가 됩니다. 공범이 됩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은 공무원 범죄인데 민간이니까 처벌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최순실도 공무원 아니었잖아요. 근데 직권남용 공범됐잖아요. 박근혜랑 함께 직권남용해가지고. 그러니까 김건희와 명태균도 충분히 직권남용 공범으로 지금까지 밝혀진 게 사실이면 감옥 가는 것밖에 답이 없는 거죠. 자, 스픽스에서 이제 그 강희경 씨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방송되고 나서 국회 법사위에서 정말로 정청래 위원장이 강력하게 이 문제가 탄핵 사유다, 명백하다라고 했던 이야기 있습니다. 잠깐 그 영상 보고 다시 얘기 나누겠습니다. 매우 놀라운 일이 어제 스픽스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3억 6천만 원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명태균 씨 얘기 들어보시죠. 하여튼 조사 돌리면서 할 때마다 나한테 좀 얘기를 해줘요. 맨날 유성에서 뭐 해줘야 돼. 보세요. 대선 기계 때 특히 또 깜깜이 기간에를 포함해서 26차례를 3억 6천 비용을 들여서 여론조사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 대선 회계장부에는 이 명목이 없습니다. 불법이죠. 그래서 3억 6천을 달라고 비용을 추계를 했다는 얘기를 어제 강혜경 씨가 스픽스에서 폭로했습니다. 들어주시죠. 돈 받아올게 해서 끝날 시점에 3월 거의 한 20일경에 그 내역서를 만든 거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셨어요. 네. 돈 받아올게 하고 명태균 씨가 네. 자, 그 내역서의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3억 6천 정도 됩니다. 3억 6천 정도 되는 대선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여론조사했는데 비공개 여론조사 3,000샘플을 자 26회 정도 조사를 한 걸로 제 취재에서는 네. 나왔고요. 그 돈이 한 3억 6천 정도 되니까 받으러 가겠다라고 해서 청구서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는 거죠. 네, 네. 그 청구서를 만들어 드렸죠. 그 주려고 한다라고 예. 했었고 네 이제 받아올게 해서 청구서를 만들어서 돈을 받아왔습니까? 못 받아왔습니까? 못 받아왔습니다. 연락도 없었고 갑자기 이제 의창구에 보궐선거가 생기니 의창구로 가야 된다. 부랴부랴 선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의창구로 저희가 투입이 돼서 선거 진행을 했고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 다음 거요. 현재 국민의힘의 책임 당원입니다. 국민의힘 이렇게 자꾸
나라 망치서는 안 되고요. 진실은 정말 진실 밝혀야 되고 권력에 있는 사람들 언제든지 약한 사람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꼭 진실 밝혀질 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네, 1분간 더 넣으시죠. 자, 저는 사실로 보입니다. 이거 1시간 반 제가 다 봤습니다. 근데 김영선 씨 회계 책임자 있고 미래한국연구소에서도 명태균 씨랑 같이 일했던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 지금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사기 횡령죄로 김영선 의원이 고소를 했대요. 그래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지금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진실로 보여요. 처장님, 예. 만약 이것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법정에 오면 정치자금법 제32조, 정치자금법 제45조, 공직선거법 47조의 2, 공직선거법 237조 위반으로 저는 보입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탄핵 사유죠. 박근혜 대통령도 법률을 위배하고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 하여 탄핵이 됐습니다. 저는 이것은 탄핵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판결에 이제 직접 기소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다시 기소가 되었을 때 엄밀하게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유무죄 예단도 가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직 이제 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혹은 이루어지기 전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밀한 정보 수사를 거친 다음에 저희 사법부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강혜경 씨의 핵폭탄, 탄핵 폭탄이 터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마저 검찰이 수사를 할지 안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야, 이게 이제 탄핵 사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국회 내에서 자 발언을 보니까 3억 6천만 원어치 공짜로 하고 돈 안 주고 김영선 공천 줬다라는 것이 만약 밝혀지면 진짜 탄핵됩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김건희 씨가 개입됐다고 하면 탄핵이 되는 거죠. 네. 사인이지 않습니까? 예. 김건희 씨가 그런 일에 개입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선거 당무 개입입니다. 선거 개입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가 이제 다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탄핵한다고 해야 탄핵된다. 네. 결국 탄핵이라는 것은 여론과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 지지 여론이 떨어져서 탄핵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앞장서서 추진해야 될 곳은 결국은 국회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최근에 이제 김민석 최고위원이 심리적으로 탄핵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심리적 탄핵이라는 것을 법률적 탄핵으로서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나서서 국민 여론을 좀 더 확장시키는 것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법사위원장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에서 대변인이 자 일종의 해명서를 냈는데 대통령은이라는 주어는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다 내용이 보도에 김건희는 거짓말, 김건희 해명 잘못했다는 일파만파되고 거짓말 또 금방 탄로나니까 네. 김건희 말 안 하고 그 윤석열 말도 처음에는 모른다 했다가 뭐 한 번 만난 한 번 만난 금요일 아니 이틀 전만 해도 한두 번 만났다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두 번 만났다잖아요. 그것도 믿을 수 없죠. 근데 제일 중요한 김건희는 쏙 빠져있다. 빠져있다. 이제 이것도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왜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는 빼고 대통령은이라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대통령은 이렇게 이제 해놓았는데 조국 이명박 대통령인가? 아닙니다. 대통령은이라고 이제 해서 뭐 물론 대변인실에서 대통령은 뭐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렇게 일종의 해명서를 내놓았던 것도 참 특이하다. 자, 조국 대표 쇄병선 역할 하시려는가요? 하신다면 이런 발언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이것은 탄핵 사유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 영상 잠깐 보고 돌아오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한 이후에 인사 추천, 정책 건의 등등의 국정 개입을 했냐 안 했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확인되면 즉 명태균 씨 등 또는 제2의 명태균, 제3의 명태균이 김건희 씨를 통해서 또는 윤석열 대통령과 바로 인사 개입, 인사농단을 했다거나 정책 관련 개입을 했다고 하면 이게 바로 제2의 최순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명태균이 바로 제2의 최순실이 됩니다. 이 문제에 전 초점이 있다고 보고 이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 저희 당은 노력할 것입니다. 자, 이제 조국 대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 대표님. 이것만 했겠느냐. 다른 국정 운영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영향의 행사가 여러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도 밝혀야 한다. 이것은 명백한 국정농단이다. 탄핵 사유다. 이렇게 해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여론조사 비용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다른 여러 가지 국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까? 뭐 예전에 이런 얘기 나오면 사실 음모론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더 주류를 이루었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얘기 나오면 너무나 합리적 의심이 계속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탄핵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그 전에 특검으로서밖에는 밝혀낼 수 없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아마 이 부분도 특검이든 검찰 조사든 그 어떤 것도 거부하게 되면 결국은 이 부분은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특히 시기적으로 봐도 우리 여름에는 좀 주로 이제 이렇게 탄핵 집회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힘들죠. 너무 더워요. 이번에 또 너무 더웠고. 근데 이번에 이 상황이 또 국정감사까지 이어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증폭되어지고 합리적 의심이 이건 정말 합리적으로 의심이 되어지네라고 하는 부분들만 있으면 제가 뭐 하나만 톡 터지면 지금 다 일어날 판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저는 이번 그 10월 16일 날 선거 이후에 구도가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주경호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또 합니다. 자, 민주당 의원들에게 말씀을 드린다. 제발 정쟁 중단하고 민생 국감에 힘을 쏟자. 왜 이렇게 언론들이 문제 제기하고 망상, 괴담을 꺼낸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현재 문제 제기를 망상과 괴담으로 표현했는데 그 발언도 우리가 균형감 있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생만을 살펴도 모자랄 국정감사 첫날에 거대 야당의 탄핵 빌드업 시리즈가 끝도 없이 펼쳐졌습니다. 이제 국민들께서는 여사가 언제 감옥 가는가를 더 궁금해하는 것 같다. 여사 심판의 그날까지 한치도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발언에서 여사라는 단어만 이재명 대표로 바꿔 보십시오. 야, 이제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은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게 다 망상이다, 괴담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전상으로 보면 다 우리를 사법 처리시키려고 고소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하잖아요. 왜 안 합니까? 뭔가 캥기는 게 있고 본인도 알고 있겠죠. 예. 저는 추경호 대표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런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그래도 명색이 고위관료 출신인데 이렇게밖에 정치를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민생 이야기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힘과 이 정부는요. 민생지원금 대통령 거부권 행사했죠. 쌀집불금 거부권 행사했죠.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했죠. 모든 민생 관련 법안들을 다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자, 역대 정부가 야당이 만든 입법안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정부 입법을 냅니다. 아니면 그다음에 여당 시켜서 입법을 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절충하고 타협해서 또 병합을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이 정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아예 그냥 거부권 행사해버립니다. 하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 일하기 싫어. 민생에 관심 없어. 나는 그냥 김건희 씨하고 같이 해외여행이나 다니면서 즐길래. 이게 지금 이 정부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의 문제의식이 주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국민들께서는 여사가 언제 감옥 가는가를 더 궁금해하는 것 같다. 잘 알고 계시네요. 아니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사가 그렇게 한 사실이 없다. 너희들 법적 책임져야 돼. 네. 자, 그러면 당장 고소고발할 거야 라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쏙 빠져 있고요. 여사가 언제 감옥 가는지를 궁금해하는 것 같다. 이게 추경호 씨 속마음인 것 같아요. 속마음인가? 더 이상 그 국민의힘 내에서도 지금 부글을 끊는다는 보도가 나오잖아요. 김대나와 명태균 때문에 방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도 답답할 거예요. 왜냐하면 김건희가 얼마나 전방위적으로 곳곳에 개입했는지 이 사람들도 몰라요. 소문은 들었지만 어느 정도로 깊숙이 또 광범위하게 해먹었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부분적으로만 알잖아요. 예. 오히려 명태균이나 김대는 더 많이 알고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 진술에 일일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 주도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죠. 그러니까 기껏 하는 이야기가 맨날 그거 레토릭 아닙니까? 정쟁 말고 민생하자. 그럼 민생이라도 잘 챙기던지요. 박진영 원장님 평론 말처럼 지역화폐법 그게 오늘의 상품권이랑 원리가 비슷한 건데 오늘의 상품권은 좋은 거 지역화폐는 나쁜 거라고 악마해가지고는 거부권 행사한 거 아닙니까? 재의결도 거부하고. 그런 자들이 어떻게 민생을 입에 올립니까? 이건 정쟁하지 말자는 것은 김건희, 윤석열 비리를 덮어달라는 거잖아요. 자신이 없으니까. 뭉뚱그려서 정쟁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언론이 거기에 편승해서 얘가 간에 맨날 정쟁만 있다.
지금 이게 정쟁이 본질이 아니잖아요. 네. 윤석열, 김건희의 비리가 본질이고 명태균과 김대남의 이 국정농단 정치 공작이 본질인 거죠. 야, 근데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더 해야 되겠습니다. 신경질 나는 얘기 여러분들께 하나 더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자 필리핀, 싱가포르 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우리 머니투데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사를 이렇게 씁니다. 김건희 여사 이 복장에 필리핀 대통령 보고 깜짝 매우 기뻐했다. 서울경제 김건희 패션 외교 발휘하나 필리핀 대통령 내외 전통 복장에 엄지척. MBN은 김건희 여사 흰색 원피스 뭐길래 화제. 파이낸셜 뉴스 여배우인 줄 김건희 여사 입은 하얀 드레스가 뭐길래 필리핀이 덜썩거린다. 야, 한국경제 여배우인 줄 알았네. 덜썩. 김건희 전통 복장 또 히트. 어떤 생각이 듭니까? 권 대표 시민운동가로서 자, 이런 언론의 보도 행태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경험했잖아요. 2022년의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온 이야기만 하고 사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그런 것이 회자되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어떤 역풍 맞는 이런 과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재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국민이나 어쨌든 간에 이런 사람들 다 무시하는 거죠. 사실은 이런 것이 기사로 나온다? 결국은 그 머니투데이는 결국은 이제 그런 정도의 기사를 썼다는 것은 지금 뭐 캥기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겠죠. 명태균 씨의 뭐 이런 부분을 같이 하고 오죽하면 댓글에 야 이거는 너무하다라는 것이 보수 언론에도 계속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품격인 것 같아요. 거기에 저는 품격인 것 같고. 언론에 문제도 있지만 이제 개별 기자들도 상당히 문제 있다고 봅니다. 저거 쓰려고 기자 되셨어요. 내가 저러려고 기자가 되었나 자괴감이 들겠네요. 자, 뭐 홍보라인에서 보도자를 뿌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걸 가지고 데스크에서 그렇죠. 검증을 데스크 하는데 국민 마음은 안 쳐다봅니까? 지금 민심이 어떤지는 고려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언론이 보도를 하는데 저 언론 보도를 보고 이야 정말로 참 오랜만에 맞는 말 했네. 라고 할 국민이 누가 있냐고요. 저러다가 이제 탄핵 정국으로 가고 이제 그런 과정으로 쭉 갔을 때 머니투데이가 어떻게 보도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또 돌아서서 공격하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저것은 언론이 아니라 그냥 마이클 잭슨이 이야기했잖아요. You are not alone. You are not alone. 네. 니들은 언론이 아니다. You are not alone. 저자들은 언론이 아닙니다. 저거 뭐냐면 그냥 김건희의 기간지. 저러다가 또 힘 떨어지면 또 욕 제일 먼저 할 거 아니에요? 김건희의 그냥 참 그걸 한심하다. 뭐라 그러죠? 언론도 아닌데 그냥 김건희 광고를 해주는 거잖아요. 광고도 저런 광고 어디 있어요? 지금 사람 마음을 많이 얻는 게 광고는 저게 광고 효과가 사람들을 있겠어요, 사고 싶고 응원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광고 욕이 나와버려. 그러면 엑스맨 아닌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김건희 욕을 더 돋구려고 하는 엑스맨들 같은데요? 김건희 여사만 보라고 하는 기사잖아. 저게 5천만 국민이 보는 게 아니라 대통령 부부만 보라고 저렇게 언론이 기사를 쓰고 있는데 기자 퇴출제 해야 된다고 봐요. 와 진짜 심하다. 저런 기사를 어떻게 쓰지? 그러니까 누가 믿느냐고 언론사에서 보도하는 내용을 레거시가 뭐 잘했어 유튜브가 잘했어 이렇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얼마나 투박하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인력도 부족하니까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데도 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니까 언론사에서 저 쓰고 있는 기사 제목 한번 보십시오. 저 기자만 현장에서 그렇게 합니까? 내부에서 데스크에서 저 제목 달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 패션 세계적 패션이어서 대단합니까? 국위 선양을 했습니까? 보도자료 냈나 일부러? 보도자료를 내서 쓰게 하겠지. 그거라도 해야 이제 대통령 보도자료를 해외 방문 성과가 보도자료 냈을 겁니다. 냈겠죠. 그리고 김건희 대통령실에서 보도자료 냈을 겁니다. 아니 대통령 내외가 뭐 한호했다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기자들이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그건 김건희 대통령실에서 보도를 냈거나 아니면 기자 몇 명 틀려준 거죠. 이거 기사 좀 써.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합리적 의심이 드네요. 아니 진짜 이걸 보도자료를 내서 이게 썼다면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거야. 야 이런 상황에서 그럴 리는 없겠죠. 저런 기사를 내라고 합니까 진짜 와. 아니 뭐 국민을 그렇게 본 게 어제 오늘도 아닌데 뭐 마치 대단한 또 이렇게 언어 선택인 것처럼 하실 건 아니고 저렇게 대한민국 언론이 저는 저 문제는 필리핀 방문을 한 김건희 여사의 홍보 라인에서 무엇을 냈던 그 지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 언론이 저렇게 지금 다루고 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 냉정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광고, 정부 광고를 좀 많이 얻기 위해서 그런 거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저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언론은 아니죠.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 아까 그 제목 한 번 더 올려주십시오. 아유. 저희들도 언론에 종사했고 지금도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지만 저녁 먹은 게 이 한글날 아름다운 날에 국민들께서 너무 열받잖아요. 흰 원피스 입은 김건희 여사 필리핀 대통령 부부 매우 만족. 필리핀 대통령 부부가 매우 만족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만족도 체크해 보셨어요? 그리고 더 심한 건 한국 경제 같은 거 보십시오. 여배우인 줄 알았네. 들썩? 누가 들썩였어요? 김건희 전통 복장 또 히터. 어디서 했댔어요? 하나씩 하나 다. 필리핀이 뭐가 들썩대냐? 우리 필리핀에 있는 분들 확인해 볼까요? 뭐가 히트냐? 교민들한테 전화해 봐야 되겠다. 어디서 화제가 됐다는 거냐? 그러니까 여배우인 줄 알았네. 이런 말은. 니들이 화제라고 지금 강요하는 거 아니야? 예. 서울경제, MBN, 파이낸셜 뉴스,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이투데이, 세계일보, 머니투데이. 야, 우리 회사에 있는 김병준 PD가 대단합니다. 저걸 제목을 다 뽑아가지고 올려놨는데. 그러니까 매우 기뻐했다. 저런 쌍단표는 인용인데 저건 김건희 대통령실의 홍보 도우미가 기자들한테 저렇게 흘려준 겁니다. 보도자료는 아마 민망해서 못 냈을 거고요. 확인해보면 나올 겁니다. 몇몇 기자한테 흘려준 거죠. 야, 히트 쳤어. 난리야. 필리핀 대통령 부부가 엄지척했어. 이렇게 흘려주니까 검증도 안 하고 저거 보면서 똥강아지처럼 똥 받아먹는 총선 전에 100일 동안 정말 얼마나 많이 참았을까. 예. 언론에도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총선 끝나고 나니까 총선의 민심을 대변하기보다 빨리 해외를 좀 나가서 여행을 가고 싶다 이 생각을 한 거라는 생각. 이런 것들까지 연결되니까 정말 뭐 이런 얘기는 참 그러네요. 더 이상 얘기해봐야. 네, 이런 정치 토론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스스로 겸손하게 이렇게 하시는데 과격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되는 거예요? 예, 되는데 다음 기회에 좀 더 뜨겁게 토론해보기로 하고 오늘 역전용사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정상적으로 돌아갑니까? 안 돌아갈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서 싸웁니까? 아니면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판단 기다리고요. 자, 10일, 11일 금요일 토요일은 사전선거이고요. 10월 16일은 재보궐선거일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역전의 용사들답게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렇게 세우는데 다 함께 의병처럼 저 변방에 있는 하급무사처럼 같이 손잡고 뛰어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역전해라고 하면 용사들 하면서 오늘 방송 모두 끝내겠습니다. 근데 누굴 찍으라는 얘기는 안 하셨죠? 그럼 하면 안 되죠. 예, 자 누굴 찍으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죠. 정근식을 찍으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알겠습니다. 정근식 후보를 지지하면 지지한다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죠.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다. 정근식 후보에 대해서 온라인 선거운동은 24시간 365일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이분 선거법 위반 때문에 걸려가신 분 아니에요? 그건 오프라인에서 낙선 운동을 했기 때문이고요. 자, 이 방송을 보면서 누구를 찍어야 되는지 모르면 이 방송 더 이상 보지 마십시오. 아니, 근데 저는 말씀 이 투표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11일, 10일 사전 투표도 하시고 온라인에서는 윤석열 퇴진 찬반 투표를 해요. 윤석열 퇴진 운동본부에서 이것도 지금 히트치고 있는 투표예요. 그 투표를 해야 되려면 누굴 찍어야 되는지 아니, 이 방송을 보고 그걸 모르면 방송 보지 마시라고요. outvote.kr에 들어가면 이 투표가 되는데요. 저번에 윤석열 탄핵 청원이 143만을 돌파했잖아요. 이 윤석열 퇴진 찬반 투표는 1000만이 한번 해보자. 지금 다들 투표가 너무 마려운 거예요. 좋습니다. 11일, 10일은 사전 투표. 마무리하자고 한지 5분 평소에는 됐어요. 온라인 투표. 아니 투표를 열심히 하자가 아니고 투표이 얼마나 마려운지 아세요? 이런 이야기는 제가 되게 마려운가 보네요. 오줌이 마렵지 왜 투표가 마려워요? 투표 마려워요. 투표하기 전에 지치겠어요. 투표 마렵단 말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유튜브 채널에서 만드는 방송이 좀 오합지졸처럼 보이죠. 두서 없이 보이겠지만 자 이렇게라도 적은 인력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드리려고 노력하니까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대한민국 발전 기원하면서 자 안익을 소장님 그리고 우리 권혜진 대표님, 박진영 교수 우리 역전에 하면 용사들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역전에 하면 용사들 투표하자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 자 역전에 왜 따라 안 하시는데요? 역전에 하면 용사들하고 투표하자라고 해주세요. 자, 제가 하겠습니다. 역전에 용사들 투표하자!
역전의 용사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통신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시민에게 홍보해주세요. 지금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만에 감동 행복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원.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